제가 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어느 정도 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현재 지수 차트를 보게 됐을 때 결국에는 이제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해버린 거예요. 이 구간에서. 그죠? 고점이 2650구간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은 이렇게 움직이겠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완벽하게 종결이 될 때까지 한동안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느 정도 오늘 밑골이 달면서 올라와 주고 있기는 한데 올라와 준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고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언가 주도주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 구간 왔다 갔다 하면서 주도주와 개별주가 치고받는 장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6월달 시장처럼 우리가 대응하기 힘들었던 시장이 있잖아요. 6월달에 반도체와 2차전지가 쭉쭉쭉 가다가 갑자기 고꾸라지는 듯하고 반도체는 살려고 했더니 살 종목이 이제 많이 좀 없어진 것 같고 그러면서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이러한 장세가 7월 달에도 어느 정도 이 진행이 될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주도주가 움직이기 힘들어졌으니까 철저하게 살아있는 종목군 위주로 매매 전략을 꾸려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그리고 5월 달에 이미 우리 주도주군들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어요. 이렇게 상승이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철저하게 살아있는 종목군 위주로 우리가 매매 전략을 꾸려나가야 된다는 게 결국에는 이번 3분기의 핵심인 겁니다. 7월 달의 핵심인 거고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말해왔었던 부분과 거의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지금 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살 거 없으신 분들은 이거 네. 사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진짜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하나기술을 최근에 이제 추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언제 추천을 했지 했다가 저번 주에 아침 방송에 제가 요새 매일 이제 종목 추천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2차전지 장비입니다. 하나기술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전에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금 오늘 추가적으로 수급이 또 들어와 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급 수주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제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 굉장히 이제 또 하루 만에 20% 정도 가까이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주도주도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기술에 대해서 결국 포인트 잡은 건 뭐예요? 결국에는 수급을 포인트로 잡았죠. 결국에 이제 이 2차 전지를 지금 다 쉬어간다라고 해가지고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에요, 사실. 2차 전지 장비 쪽은 지금 계속해서 좋은 그림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하나기술뿐만 아니라 아바코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림을 갖춰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도 섹터 내에서도 접근해야 되는 종목들은 이제 수급이 확실하게 받쳐주면서 덜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는 접근을 노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주도 섹터 군에서도 선별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 이게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주도주 또한 결국에는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고 지금 이거는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개별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도 모두 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면 지금 메모리 업황도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바닥 지났다. 뭐 그다음에 뭐 D램 뭐 AI 서버 붐 이제 폭발하면서 관련된 또 종목들 엄청나게 상승 나올 수 있다. 뭐 HBM 수요 엄청나게 증가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부분에 점유율 다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굉장히 실적 회복 기대감 빠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지금 이미 상승 나온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이제는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제가 저번에 이 시간에 제우스 같은 종목들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제우스 같은 종목들도 결국에는 바닥에서 새롭게 수급받고 올라오는 소부장 쪽에 속하거든요. 즉 지금 현재 주도 섹터군들도 이제는 선별적으로 살아있는 수급을 파악을 해서 살아있는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매 전략이 7월 달에는 더욱더 특히나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거든요. 이 말이 시황보다 종목이 중요하다. 왜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이 시황을 예측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의 시황은 무언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만한 구간에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미국에선 계속적으로 FOMC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미국 증시도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더욱더 안 좋게 반응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지금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기는 하나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이 돈다라고 하면 3분기에는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좋은 수급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잘 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이제는 시황보다는 종목이 더 중요한 시기다. 시황은 어느 정도 우리가 길을 알고 있고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으니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결국에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뭐 상담을 해보거나 혹은 이야기를 해보면 포트폴리오가 맞춰져 있지 않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부분이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뭐 2차 전지 대형주 쪽에 수급이 이제 비중이 많이 쏠려 있어서 언제 이 종목을 다시 사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데 이 종목을 더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종목들에 철저하게 또 접근을 해야지 우리는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매매가 진행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투자와 트레이딩을 약간 좀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포스코 퓨처엠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국에는 2차 전지 대형주, 그러니까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뭐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지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좋은 건 다 알고 있죠. 양극재가 돈이 되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그에 대해서 점유율을 확실하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찾아들 거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앞선 상승이 사실 과도한 상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2025년, 2027년까지의 성장분을 이미 주가에 다 끌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올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 저도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포스코 퓨처엠은 결국에는 대응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1차 지지라인과 2차 지지라인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탈을 해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느냐를 봐야겠죠. 그러면서 단순히 지지받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일전에 에코프로를 대응했을 때처럼 대응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결국에는 일전에 제가 이 구간에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나타났을 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에코프로가 그 수급에 의거해서 그대로 상승이 나와주잖아요.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도 그대로 똑같이 대응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 쉬어가는 구간에 진입을 했으니 힘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수급이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2차 전지 쪽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하면 앞서서 이렇게 수급이 크게 들어왔던 것처럼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관심을 왜 받을 것이냐? 2차 전지가 갈 때가 됐으니까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반기에 2차 전지 캐파 증설 건들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뭐 계약 건들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나타나면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수급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은 당장에 추매를 하거나 혹은 뭐 새롭게 매수를 하려고 하신다. 그럼 지금은 접근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켜보면서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개별주를 접근하는 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번 주 그리고 뭐 저번 주, 저저번 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7월 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 2차 전지 대형주나 혹은 이제 이 주도 섹터들을 접근을 할 때 있어서 지금은 당장 접근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개별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을 동시에 진행을 하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 포스코 퓨처형 같은 종목들은 이제 추매를 하거나 매수할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기인 거고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최대한 챙겨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뭐 이 종목은 제가 이번 주에 매매를 한 종목을 이제 하나 또 가져온 겁니다. 지니너스라는 종목이죠. 최근에 수급의 흐름이 워낙에 훌륭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저께 접근을 해서 수익 본 부분에 대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결국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무언가 시황을 잘 알고 있거나 혹은 업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시장에 대해서 잘 알아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수급에 대한 부분을 잘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매매하는 것들을 항상 다 가져오고 제가 왜 접근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수급만 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 수급 보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사실. 수급이라는 게 결국에는 시장의 체력인 거고 힘인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수급만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하시면 종목들 뽑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해져요. 100개 종목 뽑힐 거 10종목으로 압축이 되고 10종목 뽑힐 거 3종목으로 압축이 됩니다. 굉장히 쉽게 종목들을 선별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수급을 보는 게 더더욱 중요해질 시점이 7월 달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항상 이러한 종목들을 왜 이제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니너스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 물량이 아직 다 안 나온 거예요. 수급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단기 상승 나오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종목들만 접근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매매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매매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하나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아까 이제 하나기술도 그렇지만 하나기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일전에 수급이 크게 들어왔었던 구간이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수급이 좀 잠시 쉬어가다가 다시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기술 같은 종목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이제 다산솔루에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또 상승이 나왔죠. 흑연 관련주로 해가지고 그런데 다산솔루에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어요. 상승 나오기 전날에 흑연 쪽에 베스트 픽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제가 왜 이거를 베스트 픽으로 말씀을 드리겠느냐라고 했을 때 수급이 굉장히 잘 살아있으니까 결국에는 베스트 픽으로 다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 수급을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얼마나 샀냐 그리고 얼마나 이 봉이 살아있느냐 라는 부분을 보고 파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종목 고를 때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쉽게 골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종목들 보게 되면 이 인상가도 한번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상가가 이제 저번 주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인상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소금 쪽으로 해가지고 코미디다라고 이제 댓글이 달렸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인상가 올라오는 거 보면서 얘네 또 시작이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인상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질 때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렸었잖아요. 양지사 같은 종목들, 그러한 종목들 있잖아요. 신라섬유나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만지기 쉬운 종목들이죠. 인상가 같은 경우에 약간 그러한 관점에 있는 종목이고 소금 분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저도 코미디라고 생각을 해요. 소금 이게 품귀된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2,000원에서 4,400원까지 간다?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는 종목도 아닌데 굉장히 이제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이 그렇게 간다라는데 그러면 우리도 시장에 그렇게 맞춰서 따라서 가야죠. 결국에는 시장의 수급이 다 말해주잖아요. 얘가 갈 거라고. 그러면은 소금이 품귀 현상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접근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다산솔루에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산솔루에타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그래핀 관련된 건데 흑연이랑 그래핀이랑 얼마나 관계가 있을까? 그래핀이 결국에는 흑연 가공해가지고 만든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흑연이 품귀 현상인 것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는 건데 관련주로 엮여버리니까 다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시장의 수급이 우선하는 거고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그러한 그림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수급에 우선해서 이슈에 어떻게 끼워 맞춰가지고 그냥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시장이 앞으로 그렇게 계속 가겠대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야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은 수급이 안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안 갈 거라고 하니까 잠시 뒤로 밀어 넣는 거고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을 그냥 사는 거예요. 수급이 있는 종목들. 왜? 시장이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기술 마침 이제 여기 있었네요. 하나기술도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제가 접근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딱 보니까 하나기술이 이거 하락이 나오는데 수급이 아무리 봐도 잘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기술도 결론적으로 수급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반응이 다시 한번 나왔네. 제가 에코프로를 봤을 때 관점이랑 다른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게 전혀 없어요. 하나기술 한번 상승 나왔고 추세 꺾였네. 잠시 밀어놔야지 뒤로. 그러다가 반응 나왔네. 이거 가려고 하는 거네. 그러고 나서 제가 바로 추천드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대로 이 수급에 의거해서 다 상승이 나왔고 제가 종목 상담하면서도 하나기술은 그냥 사시면 된다. 살 거 없으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이건 누가 봐도 가겠다라고 다 힌트를 준 거잖아요. 이미.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주도 섹터가 아니더라도 수급적인 부분만 잘 파악을 하면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미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7월 달에는 이러한 매매 전략이 더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그림들을 많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하나기술 같은 경우 결국에는 주도 섹터에 속하잖아요. 2차전지 내에 이제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2차전지 내에서도 이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골라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반도체 쪽도 다 전체적으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주도 섹터 두 가지는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선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지금은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애매하니까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꺾여버렸으니까 오늘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60일선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7월 달에 경제지표 안 좋게 나오게 되면 물가지표 안 좋게 나오게 되면 더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경제지표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7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거의 90%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 해버리면 고점 뚫기 어렵겠죠. 그러면 시장의 방향성은 지금 뻔한 거예요. 해봤자 이 박스권 그리겠구나. 그럼 박스권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 위로 가면은 결국에는 주도주들은 꺾일 거고 밑으로 가면서 결국엔 또 개별주들이 이제 올라오는 시장 지금 이러한 시장이잖아요. 결국에는 주도주들이 올라와 주고 꺾여버리면서 개별주 돌고 그럼 7월 달의 시장도 예측이 가능한 거죠. 왜? 이렇게 박스권을 지금 그려버렸으니까. 그럼 방향성은 어느 정도 나왔고 7월 달 정도에는 이거 지금 현재 추세가 꺾여 있으니까 그림이 어느 정도 좋기는 힘들겠구나. 그러면은 개별주를 조금 더 준비를 해야겠구나. 개별주를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 수급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다 쉬어가고 있으니까 시장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결국에는 7월 달의 핵심인 거예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은 수급이 주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 뭐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너무 많이 상승이 나와버렸고 그죠? 그러면서 반도체는 또 찾아야 되거든요.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소부장 쪽에서 그러면은 굉장히 이 수급적인 부분을 잘 봐가지고 뭐 앞서 말씀드렸던 제우스나 아니면 뭐 오르스 테크놀로지나 샘CNS처럼 이러한 종목들을 또 찾아야 되는데 그럼 쉽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찌됐든 포트를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도체는 지금 이스페타시스처럼 이런 종목들 갖고 있다라고 하면 뭐 지금 추세 좋으니까 쥐고 계신 분들은 더 쥐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안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스페타시스는 지금은 접근할 만한 구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신고가 쓰는 종목들은 저는 접근하기 살짝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부장 쪽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반도체 업황의 회복도 결국에는 이번에는 소부장 쪽에 돌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상승 덜 나온 이제 소부장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반도체도 사실 마찬가지로 매수해야 될 시기를 지금은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2차 전지와 반도체는 매수해야 될 시기를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쥐고 있다가 차익 실현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거고 그러면 이제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아까 인상가 어디 갔죠? 네, 인상가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종목이죠. 올렸던 거 다 빼버렸으니까 결국엔 얘가 이슈 타고 올라갔는데
이슈 타고 올라간 거에 비해서 이 종목의 어떤 힘, 실적 이런 건 안 받쳐주니까 그대로 다 차익 실현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간다라고 힌트는 다 줬으니까 우리는 그 시장에 편승해서 이 종목들을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흑연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포트를 나눠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7월 달에는 더더욱 더. 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쉬어가는 구간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하나기술처럼 2차 전지 장비 쪽은 아직까지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뭐 양극재 쪽이나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쪽은 기다리면서 매수 및 추매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기술처럼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 덜 갔다 싶은 종목들 있죠. 얘네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슬슬 우리가 매매할 준비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이제는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해진 거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쥐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이 추세를 즐기면서 쥐고 계시다가 차익 실현할 준비. 그리고 신규로 접근을 하실 분들은 이제 종목을 조금 더 이제 선별을 하시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 이 종목을 이제 좀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매수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포트를 나누어서 이제 또 실적 시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 맞춰가지고 신규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 이슈에 맞춰서 상승 나올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포트를 나누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가 추가적으로 종목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새롭게 출연했었던 단기 섹터죠. 최근에 HL만도,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현대차나 기아가 2분기에 실적이 이 상장사 중에서 영업이 1, 2위 할 거다. 삼성전자를 제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자동차 쪽이 최근에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뭐 HL만도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한번 이 추천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실적 시즌에 맞추어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들도 분명하게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코미디, 지금 코미디 같은 상태가 또 일어났죠. 국세청에서 메가스터디 세무조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제가 교육주 얘기하면서 이거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사교육은 약화시키겠다라는 건데 교육주들이 왜 가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시장이 수급을 밀어 넣으니까 간 거거든요. 시장이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종목들도 7월 달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종목들도 우리는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7월 달에도 이러한 그림이 충분히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3분기를 준비해야 되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3분기 초입이 결국에는 7월이 될 텐데 제가 시장 보니까 이번 달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현재 이 미증시나 뭐 전체적인 시황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시장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뻔하다라고 했을 때, 박스권 장세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7월 달 장세는 종목 장세가 더더욱 이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매매에 대해서 조금 더 포트를 나누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주도 섹터를 계속해서 잡고 계셨거나 노리셨던 분들은 이제는 조금 더 시각을 돌릴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포트를 나누셔야 됩니다. 이제 새롭게 7월 달에 6월 달에 상승이 나온 종목들처럼 새롭게 상승이 나올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니까. 그리고 그러한 종목들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수급을 잘 보면 훨씬 선별하기가 쉬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이 들어와야 종목들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7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이 수급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종목들 선별하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자, 이제 오늘도 다 지나갔으니까 본격적으로 또 3분기 시장이 시작이 됩니다. 3분기 시장이 시작이 되고, 저는 분명하게 3분기 시장은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형성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 종목들에 대한 선별,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에 잘 맞추어서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성적은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도주도 한 차례 상승이 분명 나와줄 거예요.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한 차례 정도는 분명하게 박스권 고점을 다시 한번 뚫으려는 시도를 해줄 겁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또 3분기에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3분기에는 꼭 주도 그리고 개별 이슈에 따른 이 개별주들도 다 수익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주도주만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개별주만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식하지 마시고 굉장히 또 이 반찬 저 반찬 잘 골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